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탁 얘기를 한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망하시는 분, 이제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께서 이제 뭐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 이 상속 재산을 잘 고인의 뜻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배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약자인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걸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고인의 그런 어떤 염려를 상속 설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제대로 이제 사망보험금 청구권도 신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집행이 되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또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요.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종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탁 얘기를,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먼저 신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신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신탁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신탁 재산과 고유 재산이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에 따른 뭐 상속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도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장점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압류 및 강제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산 보호 및 통제 장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수탁사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수수료는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최적의 어떤 신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신탁은 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신탁을 하려면 좀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일단 부모도 잃고 재산도 잃을 뻔한 미성년자를 위한 설계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성년자인 A씨는 5년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 역시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아가 된 셈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A씨에게 남긴 재산으로는 보험금 9억 원, 그리고 A씨에게 거액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안 외삼촌 B씨는 자신이 A씨의 후견인이라며 A씨의 상속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A씨의 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해 모두 탕진해 버렸는데요.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많이 또 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도 우리 소중한 아이, 자녀를 위한 안전장치,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설계라는 부분인데, 일단 수백억대 자산가인 100세 할머니 A씨에게는 미혼인 70대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A씨는 기력이 쇠하여 상속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고, 상속인이 될 아들조차 치매를 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조카들이 나서서 상속을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A씨의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B씨가 A씨의 호적에 양료로 올라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서야 친척들은 B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에 나섰는데, 이런 것처럼 얽히고 설킨 상속 다툼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이 지금 최적이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신탁에 담아서 상속세에 필요한 금액만큼은 선지급하고 자녀 재산은 분할 지급하도록 설계하여 재산이 탕진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성년 후견 제도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70세 외동아들이 이제 치매라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성년 후견 제도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고요. 치매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신해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본인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발달 장애 아이인 자녀의 여생을 책임지기 위한 설계. A씨는 최근 안타깝게도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오래전 이혼했는데 슬아의 자녀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성인이지만 둘 다 중증 지적장애로 도움이 없이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A씨가 사망해도 자녀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치료와 생활이 가능하길 원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우리가 솔루션으로 이 A씨에게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또 한번 고민을. 그럼 이분한테 신탁을 통해서 자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시면 두 명이 사망할 때까지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의 경우는 둘 다 사망할 경우 명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신탁으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금과 예금의 경우에는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서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이 이제 필요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특히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일시로 지급이 되는 것들은 지급이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면 1억 원을 자녀가 둘이니까 50대 50으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1억을 50대 50, 5천만 원씩 발달 장애인 아들 둘에게 지급되면 이거를 또 관리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신탁이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례를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금쪽 같은 손주를 위한 선물을 설계하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 생업에 바빠서 예쁜 줄도 모르고 키웠지만, 자녀들이 손주를 낳자 더없이 예뻐서 귀하게 키워온 A씨. 최근 들어 몸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장성에서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곁에 있는 것처럼 선물을 해주고 싶지만 방법이 막막해 했는데, 이제는 사망보험금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주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속이든 증여든 세대 생략이라든 이런 부분 고려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생략을 통한 절세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벤트 선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주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결혼할 때,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신탁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망보험금을 계속 분할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그 고인의 사후 이후에도 이렇게 손주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과 좀 다른 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 또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때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이벤트들을 이제 준비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보험금 청구권이 이제 신탁이 가능하게 된 제도적으로는 일단 3월 19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입법 예고를 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11월 12일 날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이제 11월 1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란 생명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신탁 회사가 생명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서 보관, 관리, 운용하는 신탁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은 109조 사망 10호, 그다음에 감옥에 따르면은 감옥, 남옥에 이제 모두 다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건이 되면은 사망보험금도 신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밑받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으로는 그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좌는 계약자의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족계 존속에 한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 약관에 따른 대출이 없을 것.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을 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이제 신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구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보험금 청구권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이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자가 다 수령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진단금, 입원비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시면 되고요. 사망,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이거를 신탁회사로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험 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받을 권리를 유언대용 신탁에 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생명보험계약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권리를 은행에 신탁하면 은행이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관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수익자가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게 11월 12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에는 벌써 사망보험금 나눠서 자녀에게 주세요라는 이름으로 883조 보험금 신탁 시장이 열렸다고 하면서 이제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 큰 시장이네요. 네, 여기서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잠재적인 니즈가 고객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 가면서 이게 보험금 청구권 신탁과 관련해서 Q&A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도 이제 많이 들어온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그러면 유언대용 신탁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유언장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로 집행한다고 했을 때 다른 유언장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 상 다른 유언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언대용 신탁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언대용 신탁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유언장이 우선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려면 위탁자가 유언대용 신탁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상속 개시 시 신탁 재산 외에 상속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은 모든 재산을 다 신탁했어. 예를 들면 내가 현금 30억이 있어. 이거를 다 신탁 재산에서 수익을 사후 수익자에게 주기로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현금 3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또 유족들이 내야 됩니다. 상속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탁 재산은 또 깰 수가 없다 보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은 상속인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 재산 내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협의회에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신탁 재산 내 금전 이외의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협의해서 신탁 재산을 매각하거나 신탁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신탁사의 약관 및 가입 기준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신탁사 판매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상세 문의는 각 신탁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계약은 보험사의 계약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사망시 수익자 그래서 신탁계약은 신탁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이제 개념을 갖게 되시면 좀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계약이잖아요. 보험 계약이다 보니까 다음 질문으로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보험 계약이다 보니까 중간에 뭐 실효라든가 취소, 무효, 해지 이런 경우가 보험계약 상품이어서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럴 때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보면은 신탁사의 약관 및 가입 약정서에 따라서 상의하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은 폐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상세 내용은 신탁사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질문은 그러면 이제 11월 12일 이후로 시행이 되니까 그럼 그 이후로 가입한 보험계약만 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보유계약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계약 구조 및 신탁사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하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신탁사로 신탁을 했다가 다시 또 지정된 보험 수익자를 다시 개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당연히 상법의 계약자 권리 유지형에 따라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 체결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은 무효 및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개인으로 변경했을 때는 사망 시에 신탁에 따른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는 좀 염려하시고 수익자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유의사항이에요. 계약하기 전에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지만 신탁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에서 예를 들면 대출, APL 포함해서 대출이 발생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와요.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 발생 시점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 조건 자체를 깨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출 상환해서 이제 대출 계약이 없어지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을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대출을 신탁 계약이 있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긴 있네요. 그런 경우는 신탁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망보험금, 어쨌든 사망 시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신탁을 해서 신탁사로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럼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이 좀 있어서 좀 적어봤고요. 주계약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사가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운영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신탁사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그 금액도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뒷장에 보시게 되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로 해가지고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일단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보험금 30억 원을 이제 수령하시게 되면은 이 금액은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얼마나 포함이 되냐면 얘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기초 재산으로 봐서 사망보험금 30억 원이 그대로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탁의 경우는 어쨌든 사망보험금이 보험사에서 신탁사에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똑같이 30억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제는 보험금 청구권이 이번 11월 12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요.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는 것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 가족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게 대비해서 신탁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종혜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